문제풀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마더텅 79번 유리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y는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일 때 fb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유리함수가 y축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소리를 한번 살펴보면은 x축 일단은 그려보고 y축을 그려보면은 유리함수는 무조건 이쪽으로 이렇게 생기고 이쪽으로 이렇게 생겨야지만 y축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y축에 대하여 대칭. 그 소리는 뭐냐면 x의 점근선이 x가 0이고 y가 0이라는 소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x 더하기 a 더하기 2분의 a라는 이 함수를 그냥 fx에다 구해보면은 fx는 x 플러스 a 빼기 6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2분의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6이고 점근선이 0이어야 되니까 a가 6이고 b 더하기 2분의 a도 0이어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3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fb의 값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fx는 x 빼기 6분의 6 더하기 b 마이너스 3인데 fb는 f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9분의 6 빼기 3,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2에 빼기 3 해서 마이너스 3분의 1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위에 써놓은 걸 보시면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는 x축 아래의 부분을 위로 접어 올린다, 요 말이 이제 필요한 거죠. 만약에 유리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요 밑에 있는 부분을 접어서 올려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렇게 절대값 fx를 그려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려면 점근선이 x도 0이고 y도 0이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더텅 81번 문제. 그림과 같이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과 두 점 pq에서 만난다. 그럼 삼각형 OPQ의 넓이가 14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만나는 교점을 준 문제는 이제 얘네들을 알파랑 베타를 이제 근으로 두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x분의 k라는 요 유리함수랑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라는 1차 함수가 만나는데 양변에다가 x를 이렇게 곱해보면은 얘는 k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의 요거의 근이,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pq의 x좌표, pq의 x좌표다. 이제 요 말을 잘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근을 알파라고 베타라고 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6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k라는 관계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p라는 점의 x좌표를 알파라 뒀으니까 y좌표는 6 빼기 알파라 둘 수 있고 q의 y좌표는 6 빼기 베타라고 이렇게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단은 OPQ의 넓이가 14라는 걸 이제 이용을 할 건데요. OPQ의 넓이가 14니까 이 원점에서부터 이 OPQ라는 삼각형의 높이를 찾아보면은 원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수선의 발을 내리시면은 요 길이가 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분의 1 곱하기 h 곱하기 PQ의 길이를 곱해주시면은 넓이가 이제 14라고 되어 있는 건데, 우선은 이 PQ를 구하기 전에 이 h를 먼저 찾아보면 되겠죠. h는 뭐냐면 그러니까 요 직선 x 플러스 y 빼기 6이라는 요 직선과 0,0 사이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바로 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는 루트 2분의 6이고, 따라서 이제 h는 3루트 2라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h를 이제 요 식에다 대입을 해주시면 바로 pq의 길이가 나오는데, pq의 길이는 3루트 2분의 28 해서 얘는 14루트 2 나누기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Q의 길이를 구해보시면 되는데, PQ의 좌표를 이렇게 구해놨으니까 PQ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P는 알파, 6 빼기 알파고
Q는 베타, 600이 베타인데, 여기서 PQ를 이렇게 구해보시면,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그 다음에 또 Y좌표 빼주시면은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의 루트 이렇게 나와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을 구해주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 식에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더하기 4알파 베타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는 6이니까 36, 알파 베타는 K니까 4K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을 다시 여기 식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은, PQ는, 루트 이제 2배니까 8K 더하기 7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Q는 이제 따라서 3분의 14 루트 2가 루트 8K 플러스 72니까 양변을 이제 제곱을 해주시면 9분의 14의 제곱 곱하기 2가 8K 더하기 72다. 그래서 양변을 뭐 8로 나눠주면 되겠죠. 양변을 8로 나눠주면 여기는 8, 9, 72니까 7, 9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을 8로 나눠주면은 196, 요거는 이제 2 곱하기 7 곱하기 2 이렇게 소인수분해로 나누면 이렇게 되니까, 이걸 8로 나누면 여기가 다 날라가죠. 그래서 좌변은 9분의 49는 K 더하기 9다. 따라서 K는 9분의 49에서 9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K가 지금 뭔가 잘못 구했죠? 지금, 여기가 36 플러스 4K가 아니고, 여기가 마이너스 4알파 베타죠. 마이너스 4알파 베타니까, 마이너스 4K로 계산을 해야겠네요. 마이너스 4K. 그래서 이것도 다시 좀 써보면, PQ는 72 빼기 8K. 그래서 여기도 72 빼기 8K. 72 빼기 8K. 그래서 여기도 다시 계산을 해보면, 72 빼기 8K. 그래서, 다시 뭐 계산을 좀 차근차근 합시다. 그래서 좌변은, 2의 3승 곱하기 7의 제곱 나누기 9는, 72 빼기 8K. 그래서 양변을 8로 나눠주면 8, 9 나눠가고 이렇게 8. 그래서 K는 따라서 이제 9분의 49 빼기 9는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K다. 마이너스 K다 해주시면 되니까 K는 따라서 9 빼기 9분의 49. 그래서 9분의 81 빼기 49 해주시면 되니까 답은 9분의 30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이상의 함수를, 2개 정도의 함수를 준 문제는 이렇게 두 함수를 이렇게 갖다 놓고, 요 2차 방식의 근이 알파 베타이고 그것이 교점의 x좌표다 해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써서 푸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더텅 82번 문제. 그림과 같이 도형 유리함수가 직선 x 더하기 y는 8과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하자. 그래서 두 점 P와 Q의 x좌표의 곱이 14일 때 5P 곱하기 5Q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이제 이곳 P와 Q라는 요 두 점이 이 유리함수와 요 1차 함수의 교점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 말은 뭐냐면 y는 8 빼기 x라는, 여기서 이제 y는 8 빼기 x니까 이 y는 8 빼기 x를 여기 2차 유리함수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면 이제 x 곱하기 8 빼기 x 빼기 2x 빼기 16 더하기 2x는 k가 나오고, 그래서 얘를 이제 전개를 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 더하기 k는 0이라는 2차 방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두 근이 뭐가 되냐면 P와 Q의 x좌표다. 이제 요걸 이용해서 다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해주시면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8이 될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16 더하기 k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PQ의 x좌표의 곱이 14라고 했으니까 요 놈이 바로 이제 14라는 거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k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방정식에다가 다시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제 어떤 식이 나오냐면은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4가 0이라는 건데, 요놈의 근을 구해보면, 요놈의 근은 그냥 근의 공식에 의해서 4 풀마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q라는 좌표는 4 더하기 루트 2, 4 빼기 루트 2가 될 거고, p라는 점은 4 빼기 루트 2, 4 더하기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5p 곱하기 5q를 구해줘야 되니까, 바로 5p는, 여기서 5p는 그냥 루트, 이제 이걸 다 제곱을 해서 더하면 되죠. 이렇게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해주시면 되니까 16 더하기 2가 18 곱하기 2가 나올 거고, 5q도 마찬가지로 18 곱하기 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는 6이고 얘도 6이니까 5p 곱하기 5q는 36이다. 그래서 답은 36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함수가 두 개의 함수가 나왔을 때의 교점은 이 방정식의 두 근이다. 그래서 이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하고 근각계수의 관계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았던 84번 문제. 그림과 같이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위의 점 중에서 1사분면에 있는 점을 P, 4사분면에 있는 점을 Q라고 하자. 그래서 P에서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A, B라고 하고, Q에서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 D라고 하자. 그래서 사각형 OAPQ, 요 OAPB, 요게 정사각형이고, ODQC가 또 정사각형일 때, OP 대 OQ. 이 대각선의 길이가 M 대 N인데, M 더하기 N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어차피 이 대각선의 길이의 B는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똑같죠. 그러면 이제 정사각형은 지금 가로의 길이가 A고, 세로의 길이를 여기 A라고 해보면, 이 P라는 점은 A, A라고 놔둘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 밑에 있는 정사각형을 가로의 길이를 B, 세로의 길이를 B라고 해주시면, 여기 Q라는 점을 B, B라고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A, A라는 점은 요 유리함수 위의 점이므로 이 A, A를 유리함수에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A 대입하면은 A는 6A 빼기 9분의 2A 이렇게 나오니까 양변에 이제 6A 빼기 9를 여기다 곱해주시면 6A 제곱 빼기 9A는 2A다. 그래서 6A 제곱 마이너스 11A는 다시 6A 제곱 마이너스 11A는 0이다. 그래서 A는 이제 원점 또는 6분의 11인데 이제 0은 아닐 거니까 A는 6분의 10이라는 식 얻어냈고요. 그 다음에 요 Q라는 점, B, 마이너스 B라는 점도 여기 fx에 대입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B는 6B 빼기 9분의 2B. 그래서 이거 다시 이제 분모를 좌변을 넘기면 마이너스 6B 제곱 플러스 9B가 2B. 그래서 6B 제곱은 마이너스 7B가 되니까 B는 0이 아닐 거니까 이제 6분의 7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M 대 N을 구하는 건데, M 대 N 역시 M 대 N이라는 비율 역시 이 길이의 비, 두 정사각형의 이 A와 B의 길이의 비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니까, A 대 B는 6분의 11 대 6분의 7이다. 그래서 양변에 6 곱해주시면 11 대 7이니까 M 더하기 N은 18이다. 이렇게 답은 18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 P라는 점과 Q라는 점만 미지수로 둘 줄 알면은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라탕 88번 문제. 그림과 같이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마이너스 x가 있다. 그래서 함수 y는 fx의 그래프 위의 점 P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와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그래서 PQ의 길이, 요 PQ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이제 P라는 점을 이 x좌표가 이제 궁금하니까 P라는 점을 a, 2a 빼기 1분의 8 이렇게 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Q라는 점은 이제 a, 마이너스 a라고 이제 둘 수가 있으니까 이 PQ의 길이는 P의 y좌표 2a 빼기 1분의 8에서 Q의 y좌표를 빼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놈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앞에 있는 분모를 이제 2로 나누면, 분모 분자를 2로 나누면 a 빼기 2분의 1 분의 4
더하기 a라는 식이 나올 거고, 지금 꼴을 보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쓰고 싶죠. 그러니까 여기를 빼기 2분의 1을 해준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을 한번 해보시면, 여기가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여기는 4루트 2보다 4루트 2가 아니죠. 2배의 ab니까 2루트 4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그래서 최소값은 여기가 4가 나올 거니까 4 더하기 2분의 1이 PQ의 최소값이다. 그래서 따라서 답은 2분의 9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산술기하 이제 써서 푸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더텅 100번 문제. 유리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곡선 y는 절대값 fx는 직선 y는 2와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나는 이제 f 인버스에 2를 넣으면 f2 빼기 1이랑 같다. 그래서 f8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유리함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가라는 조건을 잘 한번 해석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절대값 fx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를 구해보려면 먼저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그러면은 요 함수는 y축이 있고 x축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요놈의 점근선이 양수인 쪽에 이렇게 찍기가 되겠죠. 그래서 a가 양수니까 이제 이쪽에 함수가 생길 거고 얘를 뭐 파란색으로 합시다. 파란색으로 유리함수 이렇게 생길 것이고 왼쪽에 함수가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는데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 밑에 있는 부분 x축의 밑에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위쪽으로 꺾여 올려가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그려보면은 요 유리함수는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a가 양수고 b가 양수이면 y는 2와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바로 이 b가 y는 2가 b가 이제 2면은 뭐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의 수를 한번 다 찾아보긴 할 건데 먼저 b가 2라는 것을 일단은 알아냈으니까 한번 요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죠. 그래서 만약에 a가 양수고 b가 양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fx는 x분의 a 더하기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 인버스 x를 구해 주셔야 되는데 f 인버스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통분 한번 해봅시다. 이제 공식을 쓰기 위해서 통분을 해보면 x는 x분의 2x 더하기 a 이렇게 되는데 공식 써주면 x 빼기 2분의 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f 인버스 x 이게 지금 공식 설명 이따 하고 이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f 인버스 x는 이렇게 생겼다. 근데 이제 나 조건을 보시면 f 인버스에다가 분명히 2를 집어넣으라 했거든요. 근데 f 인버스에다가 2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모순이 발생해요. 뭔가 이 나 조건에 의해서 모순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뭔가 b는 2가 아닐 것이다 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어쨌든 이 가라는 조건은 가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a의 부호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좀 눈치를 채야 돼요. 그래서 a의 부호는 이제 부호는 별로 의미가 없고 만약에 b가 그냥 음수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a가 뭐 그리고 이제 편의대로 a가 그냥 양수라고 한번 해보면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뭐 음수일 수도 있지만 뭐 a가 그냥 양수라고 한번 해보면 b가 음수라는 것은 이제 점근선이 밑에 쪽에 찍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x축, y축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함수가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절대값 x가 필요한 거니까 여기 밑에 있는 부분, 이 x축이 밑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꺾여 올리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부분도 이제 뒤집혀서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꺾여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근선, 이 b라는 점근선도 꺾여 올라가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2라는 점근선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요걸 그려보시면은 이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b라는 점근선이 마이너스 b로 절대값으로 이렇게 대칭돼서 꺾여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함수가 여기서 마이너스 b라는 절대값 점근선을 이렇게 따라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런 식으로 함수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 함수도 y는 2와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이 b라는 마이너스 b라는 점이
마이너스 b라는 이 점근선이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마이너스 b가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눈치를 채시면 이제 b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이제 모순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다시 fx는 x분의 a 빼기 2 이렇게 구해주시고 얘는 x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a니까 f 인버스 x는 x 플러스 2분의 a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f 인버스 2는 지금 나조건을 이제 써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나조건을 한번 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2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2를 넣어주면 좌변은 4분의 a고 f2는 이제 여기다가 2를 넣어주면 되니까 2분의 a 빼기 2에 빼기 1이 같다. 그래서 요 계산을 해주시면 4분의 a가 3이랑 같다. 따라서 a는 10이다. 이렇게 결론을 얻게 되겠네요. 그래서 a는 10이다. 그래서 이제 fx 다 찾았습니다. fx는 x분의 12에 빼기 2인데 f8을 이제 구하는 거니까 f8은 8분의 12, 2분의 3에 마이너스 2 빼면은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데 가라는 조건을 잘 이용해서 이 b라는 점근선이 어디 있느냐,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나 조건에 의해서 b가 양수면은 모순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아신 다음에 b가 그러면 음수겠구나. 그래서 b 값을 찾아낸 다음에 이 나 조건을 이용해서 a 값 찾으면 이렇게 fx 값 찾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약간 절대값을 붙이면 x축 밑에 있는 것들이 뒤집혀서 올라가는데 점근선 역시도 이렇게 뒤집혀 올라간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더텅 108번 문제. 0과 1 사이의 a에 대해서 함수 fx가 있는데 이게 유리함수죠. 그래서 이 유리함수의 정의역이 1과 2일 때 fx의 최대값이 3분의 1이 되는 a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먼저 이 유리함수를 파악하기 위해선 무조건 이 a를 없애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양변을 a로, 분모 분자를 a로 나누면 fx는 x 더하기 a분의 2분의 a분의 1x라는 식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분자의 x도 보기 안 좋으니까 얘를 x 더하기 a분의 2분의 플러스 a분의 1을 이렇게 나눠주시면은 분자가 마이너스 a제곱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 얘는 이제 점근선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고 y가 a분의 1인 유리함수니까 적당하게 이 함수를 여기다 그려보면은 일단은 마이너스 a분의 2가 있고 a분의 1이 점근선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근선을 이렇게 그어본 다음에 지금 분자가 보니까 a가 양수죠. a가 양수니까 분자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자가 음수니까 유리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정의역이 1과 2에서만 지금 보기 때문에 정의역을 1과 2에서 한번 잘라보면 지금 a가 양수니까 여기가 음수겠죠. 그래서 1과 2는 적어도 이렇게 점근선보다는 오른쪽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과 2일 때 이 fx는 f1부터 f2까지 증가하는 함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f1보다 fx가 크거나 같고 f2보다는 작거나 같은 함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fx의 최대값인 건데 fx라는 것은 fx 안에 fx를 합성한 거죠. 그 뜻은 뭐냐면 현재 x가 1부터 2까지 변할 때 fx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변하냐면 f1부터 f2까지 변하게 되겠습니다. fx는 f1부터 f2까지 변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얘를 합성하는 거죠. 그러면 fx는 어디서 어디까지 변하냐? 얘는 결국에 fx라는 것은 증가하는 함수이니까 f1을 이렇게 넣은 값보다는 무조건 f2가 더 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1부터 2까지 움직일 때 fx는 f1부터 f2까지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이 부등식에 한 번 더 f를 이렇게 합성을 해보시면 f1보다는 fx가 크거나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f2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fx의 최대값은 바로 ff2다. 그래서 ff2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식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f2는 뭐냐면 이제 여기 fx에다가 2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f2는 2a 더하기 2분의 2. 그래서 양변을 뭐 2로 나눠주시면 2가 다 날라가죠. 그래서 다시 쓰면은 fa 더하기 1분의 1은 3분의 1이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1분의 1을 넣어주시면은 a 더하기 1분의 a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1분의 1. 그래서 분모 분자에 a 플러스 1을 다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a 더하기 2a 플러스 2분의 1이다. 그래서 얘가 이제 3분의 1인 거니까 3은 3a 플러스 2다. 따라서 a는 3분의 1이다.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 문제는 합성함수의 개념을 묻는 문제니까 지금 합성함수의 개념이 약한 친구들은 다시 이제 함수 파트의 합성함수의 개념을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 이 문제 다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라톤 실전 모의고사 4회 9번 문제. 유리함수 fx와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이차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x가 3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fx는 x이다. 먼저 이제 가조건부터 한번 보면은 ffx가 x라는 소리는 f 인버스 x가 fx랑 같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요 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요 개념을 이용해서 f 인버스 x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 인버스 x는 공식을 바로 써주면 ax 빼기 b분의 b분의 3x 플러스 a가 3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구해지겠네요. 그래서 얘랑 지금 뭐랑 같냐면 ax 빼기 3분의 bx 플러스 1이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b는 바로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b가 3이구나. 그 다음에 x가 3이 아니어야 된다는 소리는 이 분모가 ax 빼기 b, 그러니까 ax 빼기 3이라는 놈이 x가 3이 아니어야 된다는 소리는 a가 이제 1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a가 1이면 x 빼기 3이 되니까 x 빼기 3은 0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a가 1이니까 fx를 x 빼기 3분의 3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fx를 조금 더 분석하기 쉽게 유리함수를 꼴 형태를 바꿔보면은 fx는 x 빼기 3분의 10 더하기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점근선이 3, 3이고 분자가 양수니까 함수가 이렇게 생긴 놈이 되겠네요. 그래서 fx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알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이 이제 중요한 건데, 나조건을 보시면 함수 hx를 gfx라고 하자. 그래서 hx는 일단 두 개의 함수를 합성하는 함수인데 그 hx의 치역은 5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 나조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를 신경을 써줘야겠죠. 합성함수의 치역은 겉함수, 그 다음에 정의역은 속함수를 따라간다. 이제 요것을 잘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치역이 5보다 작다라는 소리는 겉함수, 그러니까 gx가 5보다, 그러니까 gx의 치역이 gx의 치역이 이제 5보다 작다. 가 이제 나조건을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언제 치역이 5보다 작은 거냐면은 이 fx가 지금 정의역이죠. fx라는 것이 정의역인데 지금 fx의 정의역이 어디냐면은 fx는 지금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한 거죠.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한 건데 정확히 3만 아닌,
그래서 fx의 정의역은 y가 3이 아닌 모든 실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hx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의역이 fx라는 것은 3이 아닌 모든 실수니까 3에 이렇게 빈칸만 뚫려 있는 거고, 여기에 gx의 치역이 5보다 작으니까 이 두 개를 합성한 함수는 어떤 5보다는 작은 놈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fx가 위로 볼록한 함수예요. 위로 볼록한 함수는 항상 최대값을 갖는 건데, 그 놈이 바로 5라는 것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5라는 놈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5라는 놈을 이렇게 최대값을 갖는다. 그래서 여기도 좀 쓰면은 여기가 5가 최대값이다. 근데 보면은 여기 치역이 는이 뚫려 있죠. 그러니까 5라는 값은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3은 지금 fx가 정의역이 없기 때문에 3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 3에서 5라는 점이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빨간색 함수가 gx가 되니까 gx는 마이너스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5라는 함수를 5라는 함수다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h1의 값을 구하면 되는데 h1은 gf1의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g1을 계산을 여기서 해보시면은 g1은 마이너스 2니까 f1은 마이너스 2니까 g-2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은 답은 마이너스 20이다.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합성함수의 개념을 다시 이용해서 푸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합성함수 아주 어려우니까 잘 개념을 다듬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별 3개짜리 강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난이도 첫 번째 마라톤 109번 문제입니다.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쳐서 경제활동 인구라고 한다.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는 좀 복잡하니까 한번 써두도록 합시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하면 그게 경제활동 인구다. 그 다음에 나머지를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한다. 그래서 나머지를 비경제활동 인구. 그래서 한 지역의 인력 활용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로 고용률과 실업률이 주로 사용되며 그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제 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 지역과 B 지역의 15세 이상 인구의 비는 3대 4다.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바로 이렇게 표를 쓰면 되죠. 그래서 15세 이상의 인구는 3대 4다. 그러니까 얘를 이제 뭐 3P랑 4P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업자 수의 비는 5대 6이다. 그래서 실업자 수가 5대 6이다. 그래서 5Q 대 6Q 써주시고, 실업률은 같다. 그래서 실업률은 뭐 1대 1이다. 그 다음에 고용률은 M 대 N이다. 그랬을 때 3M 더하기 N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이 실업률이 같다라는 요 사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은데, 실업률을 이제 표에서 보니까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예요. 근데 여기서 실업자 수는 알고 있는데 경제활동 인구를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가 뭔가 다시 살펴보니까 실업자에서 취업자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숫자가 뭐냐면 지금 취업자 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취업자 수를 A, B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자 수를 A명, A명, B를 이제 B 지역은 이제 B명 이렇게 해서 실업률을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의 실업률은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 그러니까 취업자가 A명이고 실업자가 OQ명이니까 이게 이제 경제활동 인구고 분의 실업자 수 해주면 되니까 이제 OQ죠. 그래서 A의 실업률이랑 B의 실업률은 같으니까 이게 이제 같을 건데 B의 취업자 수 B명, 그 다음에 실업자 수 6Q명, 그래서 6분의 6Q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Q는 이제 날라가니까 이렇게 크로스로 양변을 곱해 보시면 얘는 5B 더하기 30Q는
6a 더하기 30q다. 그래서 30q도 다 날라가니까 5b랑 6a가 같다. 그래서 얘는 6a랑 5b가 같다. 그래서 얘도 뭐 비례식으로 한번 써보면 a 대 b는 5대 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자 수를 a 지역은 5k명, b 지역은 6k명이라고 쓰는 게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대 b는 5대 6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용률의 b, m 대 n을 구하고 있으니까 이제 고용률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고용률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15세 이상 인구분의 취업자 수. A 지역의 15세 인구는 3P명이고 취업자 수는 5K명이죠. 그래서 이게 A 지역의 고용률이고 B 지역은 15세 인구가 현재 4P라고 했고 4P분의 취업자 수 6K. 그래서 이거의 B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K랑 P는 다 날라가니까 이 식은 결국 뭐가 되냐면 3분의 5대 4대 6이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얘가 바로 M 대 N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제 B는 간단한 정수의 B로 나타내야 되니까 얘를 조금 더 이제 예쁘게 써보면 먼저 여기는 2분의 3이고 이제 이 B에다가 6을 곱하면 되죠. 6을 곱하면 10대 9가 바로 M 대 N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M 더하기 N의 값은 얘는 39다. 그래서 정답은 39 이렇게 얻어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로 긴 문제들은 표로 잘 정리를 해서 문제 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더텅 110번 문제. 곡선 y는 x분의 1 위에 두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a라는 점과 b라는 점, a, a분의 1에서 이 a, b를 지나는 직선 l이 x축과 만나는 점을 p,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그래서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b'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b'이라고 할 때 두 삼각형 POQ, PB, B'의 넓이를 S1, S2라고 하자. 이 조그만 거를 S2라고 하고 큰 거를 S2라고 했을 때 S 더하기 1과 S 더하기 2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S1과 S2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는 이 직선 L부터 구해봐야겠죠. 직선 L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1,1을 지나니까 y 플러스 1 써주고 기울기가 현재 a 플러스 1분의 a분의 1 더하기 1이죠. 그래서 요거 x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되는데 지금 요 a 플러스 1분의 a분의 1 플러스 1이 뭐냐면 분모 분자 a를 곱해보면 분모는 a제곱 플러스 1이 되고 분자는 a 플러스 1이 되죠. a 제곱 플러스 a. 그러면은 지금 분모가 a 더하기 a 곱하기 a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1이 되니까 이렇게 a 플러스 1이 약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L은 y 플러스 1분의 a분의 1의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PQ의 좌표를 구해줘야 되는데 P는 x절편이니까 a 빼기 1, 0이라고 구할 수가 있고 Q는 y절편이니까 0,a분의 1 빼기 1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1을 구해주시면 되는데 S1은 2분의 1 곱하기 5P 곱하기 5Q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a 빼기 1 곱하기 지금 5Q는 음수 부분이니까 요 y좌표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1 빼기 a분의 1이다. 그래서 요거를 뭐 일단 전개를 한번 해보면 2분의 1에 a 빼기 1 빼기 1 더하기 a분의 1 이렇게 되니까 S1은 따라서 2분의 1에 a 플러스 a분의 1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일단은 써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S2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S2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 B, B', 그러니까 B의 Y좌표가 높이죠. 근데 B의 Y좌표가 A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A분의 1일 거고 그 다음에 밑변은 P, B'인데 P, B'은 뭐냐면 B'이라는 점은 현재 A, 0이죠. 그러니까 A, 0에서 P 좌표, PX 좌표를 빼주면 되니까 밑변의 길이는 1이 되겠네요. 그래서 S2는 2A분의 1이다 라는 식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2A분의 1. 그래서 우리는 S1 더하기 S2를 구해야 되니까 얘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S1은 2분의 A 더하기 2A분의 1 빼기 1이고 S2는 2A분의 1이죠.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 2분의 A 더하기
a분의 1의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요 식을 보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가 있죠. 산술기하 평균 써주면 2 루트 2분의 1 써주시면 되니까 얘는 이제 루트 2가 되겠네요. 루트 2. 따라서 요거의 최소값은 루트 빼기 1이 바로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루트 빼기 1이다. 뭐 어렵지 않죠. 그냥 여기 직선 LA 방정식에서 x좌표, y좌표 찾은 다음에 여기 S1 더하기 S2를 쓴 다음에 이 산술기하 평균을 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더텅 111번.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조건 보니까 정의역이 0과 1에서 fx는 유리함수다. 그래서 fx는 일단 유리함수구나. 그 다음에 나조건 보니까 fx랑 f-x는 같다. 얘는 이제 바로 y축 대칭이라는 소리죠. 얘는 y축 대칭이다. 그 다음에 다조건을 보니까 fx랑 fx 플러스 2가 같다. 얘는 이제 fx의 주기가 2라는 소리다 라는 거 이용해서 먼저 이 가나다를 이용해서 fx를 그려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fx가 일단 현재 유리함수인데 얘는 x 플러스 1에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라고 써주면 fx가 되니까 얘는 점근선은 마이너스 1이고 2인 점근선이 이렇게 마이너스 1이고 2인 이런 유리함수인데 분자가 음수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0과 1에서 라고 했으니까 0과 1은 적당히 여기 어디쯤 될 겁니다. 0과 1. 그래서 0을 넣어보면은 여기가 f0 값이 f0인데 f0은 0이죠. f0은 0이고 f1은 얼마냐면은 f1 계산해보면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이제 조금 더 예쁘게 한번 그려보면은 현재 x축이 있고 그 다음에 fx는 0과 1에서 이렇게 0과 1에서 0,0을 지나고 1에서 f1이 1이죠. 그래서 1,1을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나조건에서 얘는 y축 대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y축은 이제 원점에서 이렇게 생긴 축이니까 얘 대칭이 되려면 마이너스 1에서 1이라는 요 점을 갖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y축 대칭이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생긴 함수가 구간이 지금 2짜리인 거죠. 그러니까 주기가 2라고 했으므로 요 2라는 요 부분이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2짜리인 함수가 계속 반복이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생긴 함수가 계속 옆으로 이렇게 반복된다 라는 것을 가나다 조건에 의해서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함수가 이제 오른쪽은 이렇게 생겼고 얘가 이제 y축 대칭으로 또 왼쪽도 이렇게 생겼다 라는 거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fx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알아냈고 문제를 좀 더 읽어보면은 gx가 6분의 1 절대값 x에 대해서 방정식 fx와 gx가 같도록 하는 실근의 개수는, 그러니까 이것은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 이제 요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gx라는 함수도 구해보면 되는데 gx는 x가 양수면 6분의 1x고 x가 음수면 마이너스 6분의 1x라는 함수니까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는 1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fx는 1이라는 점에서 계속 접하는 함수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5 이렇게 좀 더 가면은 여기가 이제 6이 될 건데 gx는 6,1을 지나죠. 여기 6,1을 지나면서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1차 함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1차 함수랑 fx의 교점을 찾아보니까 오른쪽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점에 와서 만나죠. 근데 얘가 y축이랑도 이렇게 대칭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으니까 이쪽 오른쪽 구간에서도 5개, 왼쪽 구간에서 5개, 오른쪽 구간에서 5개, 플러스 원점 해서 1개 해주면 총 11개의 교점이 나온다. 그래서 실근의 개수는 11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다 조건이 의미하는
이것들을 잘 파악을 한 다음에 함수를 이제 오른쪽처럼 그리고 실근의 개수를 묻는 건 교점의 개수다. 그래서 이렇게 교점의 개수 바로 파악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더턴 112번 문제. 함수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정의역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fx는 2차 함수다.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한번 그려보면은 x축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 그려주시면 되는데 fx는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고 꼭지점이 0인 이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x는 이렇게 생겼다. 그랬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x 플러스 4랑 같다. 얘는 이제 주기가 4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함수가 이 4만큼의 이 함수가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함수가 계속 반복된다. 그래서 요거를 뭐 빨간색으로 좀 해보면 이렇게 생긴 함수가 옆에도 이렇게 똑같은 게 붙어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함수는 좀 이렇게 일자로 해보면 여기 함수가 지금 꼭지점이 0,2니까 여기 0,2고 여기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8이죠. 8이 아니죠. 2를 집어넣으면 6이죠. 그래서 2와 6 사이에만 이렇게 존재하는 함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2와 6 사이에 이런 식으로 2차 함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붙어있는 모양새가 될 겁니다. 이게 이제 fx다. 그랬을 때 y는 fx와 y는 x 플러스 2분의 ax라는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a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y는 x 플러스 2분의 ax는 x 플러스 2분의 더하기 a 빼기 2라고 이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이 함수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a가 아직 뭔지 모르니까 먼저 a를 양수라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면 지금 y축 이렇게 있죠. y축 일단은 좀 그려주고 그랬을 때 a가 양수면은 요 함수는 점근선이 마이너스 2고 점근선이 x가 마이너스 2고 y가 a라는 그런 함수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점근선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이쪽이 이제 점근선에 해당이 될 거고 y는 a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적당하게 여기를 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이제 양수라고 했으니까 a가 양수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면은 a가 양수면은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함수는 이 점근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함수가 될 거니까 이쪽 부분에서 무수히 많이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뜻이 뭐냐? 바로 이 점근선 y는 a라는 점근선이 바로 2와 6 사이에 존재해야겠구나. 그래서 a는 2부터 6까지 2, 3, 4, 5, 6이겠구나. 그래서 요걸 다 더하면 답이 20이겠구나. 이렇게 쉽게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점근선이 2와 6 사이에 없게 된다면 함수를 이제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점근선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a라는 점근선이 음수가 되면은 함수가 이렇게 a가 음수면은 a가 음수면은 얘가 양수가 되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겼을 건데 이런 보라색 함수는 빨간색 fx와는 절대로 무수히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a라는 점근선이 2와 6 사이에 존재해야겠더라. 그래서 a 값 다 더하면 답이 20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라톤 113번 문제. 곡선 y는 x분의 2와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1사분면에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 b라고 하자. 그럼 일단은 함수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 y축 있고 x분의 2 함수는 이제 1사분면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1, 4분면에 있고 3, 4분면에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y는 x 플러스 k,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이렇게 1, 4분면에서 기울기가 1짜리인 1차 함수가 될 거고, 요 1차 함수랑 요 유리함수가 만나는 요 두 점을 a, b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a, b, c가 90도가 되도록 하는 점 c가 y는 x분의 2에 있는데 그 점은 적당하게 이렇게 a, b 직각에 되게끔 이런 선을 하나 그어주시면은, 이렇게 하나 그어보면은 바로 여기가 90도가 되고 요 선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삼각형 ABC가 이렇게 딱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 ABC가 이렇게 존재한다. 바로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랬을 때 AC가 2루트 5가 되도록 요 길이가 2루트 5가 되도록 하는 K 값을 구하시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교점을 A, B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 x분의 2와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같다라고 먼저 식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이제 x를 곱하면 2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x가 될 거고, x제곱은 마이너스 kx 플러스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겠는데, 요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 베타는 뭐냐면은 a, b의 x 좌표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의 x 좌표를 알파, 알파분의 2라고 놓을 수 있고, b의 x 좌표를 베타, 베타분의 2라고 이렇게 둘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2차 함수의 특징이 있는데, 2차 함수는 먼저 y는 x라는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y는 알파, 알파분의 2 여기라는 점과 베타, 베타분의 2라는 점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사실을 일단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또 점근선의 교점, 얘는 점근선의 교점이 0,0이죠. 여기 0,0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b와 c는 또 그 다음에 요 유리함수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함수에도 대칭이니까 b와 c는 대칭일 거고, 그 다음에 a와 c도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사례를 이 a와 c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을 또 알아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라는 점이 a의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2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ac 길이가 현재 2루트 5인데 AC의 거리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분의 2 더하기 알파분의 2의 제곱에 루트 이렇게 식이 써지게 될 건데, 얘가 바로 2루트 5다 라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식을 좀 풀시면은 4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16이 양변을 이제 제곱을 해주면 20이다. 그래서 얘는 일단은 4로 이렇게 나눠보고 4로 이렇게 나눠주신 다음에 양변에 알파 제곱을 곱하면 얘는 알파 4승 빼기 5 알파 제곱 플러스 4는 0이니까 알파 제곱이 4 또는 1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알파는 1, 4분면의 점이니까 2 또는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는 2 또는 1이라는 걸 얻었는데, 알파라는 것은 무엇이냐, 요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kx 플러스 2라는 요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에다가 한번 2를 대입을 해보면 요 2차 방정식에다가 2를 넣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4 빼기 2k 플러스 2 라는 것을 4k는 0인 거죠. 그래서 k는 3이라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알파가 만약에 1이면 1이어도 1 빼기 k 플러스 2는 0이 되기 때문에 k는 3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가 어디 있던지 간에 이 k라는 것은 3이다.
그리고 K가 2루트 2보다 크다 그랬는데 K3은 2루트 2보다 크죠. 따라서 K제곱은 9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2차 함수가 대칭인 거 2차 함수는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대칭이죠. 2차 함수가 아니에요. 유리함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대칭. 유리함수의 대칭성. 첫 번째는 뭐냐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유리함수는 대칭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점근선의 교점이 원점이니까 0,0에 대해서 대칭인 거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이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에서 대칭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라톤 114번 문제. 그림과 같이 함수 fx의 그래프가 있다. 그래서 점 p1, k에 대해서 직선 OP와 함수 y는 fx 그래프가 만나는 점 중에서 원점이 아닌 점을 a라고 하자. 그래서 OP의 직선이 이제 A에서 만나고 점 P를 지나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직선 L이 있는데 여기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1짜리인 이런 L이 있다. 근데 이 L이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고 X축과 만나는 X절편을 C라고 하자. 그래서 PBA, 요 PBA를 S1이라 하고 PCO를 S2라고 했을 때 S1의 2배는 S2다. 그래서 상수 K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요 키포인트를 갖고 가야 됩니다.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래서 지금 이 점근선이 뭐냐면 X는 1과 Y는 K죠. 그래서 요 유리함수는 P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A라는 점과 원점이 P에 대해서 대칭일 거고, 요 B라는 점은 P에 대해서 이렇게 B'으로 대칭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요 PCO라는 S2 요 삼각형과 PAB 요 삼각형을 보시면 이 A도 현재 요 길이를 H라고 해주면 요 길이도 현재 H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H를 1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리가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도 1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PB와 PC가 1대2라는 것을, 여기가 1대2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대2니까 지금 PB랑 PB'은 같거든요. 왜냐면 이 P에 대해서 B와 B'이 대칭이니까 이 PB와 PB'은 1대1이니까 이 C와 B'도 이것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가 1대1대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는 뭐냐면 이 P라는 점과 C라는 점의 중점이 바로 B'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C라는 점을 A, B라고 두면은 이 C가 A,0이고 X절표니까 A,0이고 P의 좌표가 1,K인데 이놈의 중점이 B'. 그래서 B'은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K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B'이 지금 어디 위에 있는 거냐면 fx라는 요 유리함수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B'을 fx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얘는 2분의 K는 2분의 A 플러스 1 빼기 1분의 K 더하기 K라는 식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K가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 K를 전부 다 약분을 시켜주시면 2분의 1은 부문 분자에 2를 곱합시다. 그래서 A 플러스 1 빼기 2분의 2가 나오고 얘가 플러스 1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A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1을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오른쪽 계산해주면 A 빼기 1분의 2다. 그래서 이거 분모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주시면 A 빼기 1은 마이너스 4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거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는 마이너스 3,0이라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직선 L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직선 L은
P와 C를 지나고 있으니까 현재 그러니까 C는 마이너스 3,0이고 P는 1,K니까 요 C와 P를 지나는 직선 L을 한번 구해보면 얘는 기울기가 현재 4분의 K고 X좌편이 마이너스 3이니까 X 플러스 3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식을 좀 예쁘게 써보면 KX 빼기 4Y 더하기 3K는 0이라는 직선인데 이 직선과 원점 0,0 요 사이의 거리가 1이다. 그래서 1은 루트 K제곱 플러스 16분의 0,0 대입하면 절대값 3K. 그래서 얘는 분모를 이제 좌변을 넘겨주시면은 루트 K제곱 플러스 16이 절대값 3K인데 양변을 제곱하면 K제곱 플러스 16은 9K제곱이다. 따라서 K제곱은 2라는 걸 얻어낼 수 있으니까 10K제곱은 바로 20이다.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점근선의 교점, 이 P라는 점에 대해서 유리함수가 대칭이니까 대칭성을 활용을 한 다음에 요 넓이의 비를 줬기 때문에 넓이의 비, 높이가 같다면 이 삼각형이 지금 높이가 같기 때문에 넓이의 비는 이 밑변의 비와 같다. 그래서 이 B'이 C와 P의 중점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얻어낸 다음에 A 값을 구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이 K 값을 구해주시면 답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문제가 어려웠지만 요 키포인트를 잘 살려서 문제를 푸시면은 수월하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더텅 115번 문제. 두 함수 fx와 gx가 있다. 그래서 정수 k에 대해서 두 곡선 y는 fx와 y는 gx의 교점 중 x좌표가 양수인 점의 개수를 hk라고 하자. 그래서 등식 다음을 만족시키는 정수 k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이 fx와 gx를 k에 따라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경우의 수를 한번 나눠보면은 k가 만약에 양수면은 이 fx와 gx가 어떻게 생겼을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x는 점근선이 일단은 x는 0이고 y는 k니까 이렇게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fx를 빨간색으로 쓰고 gx를 파란색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fx는 지금 분자가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분자가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고, gx는 x가 1이고 점근선이 이렇게 1이고 그 다음에 y 점근선은 마이너스 k니까 밑에 쪽에 있겠죠. 이렇게 y는 마이너스 k가 점근선이다. 그래서 여기 점근선의 교점이 여기고 분자가 양수니까 gx는 파란색 함수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조금 더 이어보면은 파란색 함수는 빨간색 함수도 조금 더 이어볼게요. 이렇게 빨간색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교점을 찾아보니까, 그 다음에 양수인 교점을 찾아보니까 여기가 지금 x는 0인 y축이죠. 그래서 여기보다 큰 교점은 여기 밑에 쪽에 한 개랑 위에 쪽에 한 개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k가 양수일 때 hk는 바로 2라는 거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또 이제 k가 만약에 0이면 또 어떻게 될지를 한번 볼 건데, 그러면 k가 0이면 fx의 점근선은 이제 0,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fx의 점근선은 0,0이 될 거고, gx의 그래서 뭐 fx 먼저 구해보면은 fx는 이렇게 생긴 놈이 되겠죠.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 다음에 gx는 이제 점근선 x는 1이고 여기 x축이 또 점근선이 되는 그런 함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gx를 그려보면 gx는 분자가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가 되겠네. 여기가 지금 점근선의 교점이고 fx는 여기. 그래서 이 두 놈의 양수인 교점의 개수는 여기 한 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k가 0일 때 hk는 1이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k가 음수일 때만 해보면 되니까
K가 음수라는 것은 fx는 현재 x는 0이 이제 점근선이고 K가 적당히 이렇게 밑에쯤 음수니까 이렇게 밑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fx는 분자가 음수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gx는 또 점근선이 1이니까 1은 이쪽에 이렇게 있을 거고 마이너스 k라는 점근선은 이렇게 위에 있겠죠. 그래서 gx는 여기 점근선의 교점을 갖고 양수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생겼고 여기는 또 이런 식으로 생겼겠네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교점이 여기 하나랑 여기 두 개 생기죠. 근데 우리는 양수인 점만을 궁금해 하는 거니까 양수는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교점. 그래서 여기 교점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hk는 1이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는 것은 의미 아닌 정수를 얘기를 하는데 이 의미 아닌 정수를 더해서 4가 된다는 소리는 1 더하기 1 더하기 2이거나 0 더하기 2 더하기 2 이런 거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근데 지금 hk를 보니까 hk는 2 아니면 1 아니면 1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는 안 된다는 사실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hk 플러스 1, hk 플러스 2는 1과 1과 2다. 그래서 여기서 k는 음수가 될 거고 여기서 k는 0, k 플러스 2 0이 되고 k 플러스 2가 양수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k가 마이너스 1이면 h-1 더하기 h0 더하기 h1은 바로 1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될 거니까 답은 k가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정답이다. 이렇게 얻어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 값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hk라는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만 이렇게 잘 구해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라톤 116번 문제. 유리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2가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 인버스 x는 f-x-4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f 인버스 x를 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x는 문제에서 나와 있으니까 f 인버스 x를 구해보면 x 빼기 2분의 바꿔주시면은 ax 플러스 b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얘랑 f-x 빼기 4 빼기 4와 같은 건데 얘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fx 빼기 4 빼기 4를 계산을 해보면 x 빼기 4 빼기 a분의 2x 더하기 b 빼기 8 빼기 4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얘를 좀 간단히 나타내서 이 f 인버스 x랑 비교를 해주면 되는데 어차피 분모어는 x 빼기 2는 무조건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고 그다음 마이너스 2라는 걸 얻어냈으니까 이거 fx가 뭐가 되냐면 fx는 x 플러스 2분의 2x 플러스 b가 되니까 얘는 x 플러스 2분의 플러스 2 b 빼기 4가 되겠네요. 근데 지금 보면은 fx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하면 y는 x분의 3과 일치한다. 근데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이 유리함수의 분자는 변화시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자 b 빼기 4라는 분자는 그냥 3이랑 같아야 된다. 그래서 b는 7이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5라고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다. 아주 뭐 쉬운 문제죠. 여기 요 fx의 그래프를 f 인버스 x를 이렇게 바로바로 구해주시면 f 인버스 x랑 요 함수가 같으니까 이 분모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고 그러면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평행 이동은 분자의 값은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b 빼기 4가 그냥 3이다. 그래서 b가 7이므로 답은 5다. 이렇게 이런 논리적인 흐름의 과정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텀 117번 문제.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집합 an과 bn이 있다. 그래서 연산 세모를 an 세모 bn을 an과 bn의 합집합에서 an과 bn의 교집합을 뺀 것이다. 이제 그 소리는 an이라는 이렇게 집합이 있고 bn이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이 교집합을 뺀 나머지 합집합 이쪽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최소값을 fn이라고 할 때 이제 다음 k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an과 bn의 원소들을 살펴볼 건데 걔네들은 이제 an과 bn은 x들이죠. 어떤 x들이냐면 이제 여기 n제곱 3n 플러스 2보다 크고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6보다 작은 그런 x들은 a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n제곱 플러스 2보다는 크고 2n제곱 플러스 5보다는 작은 그런 x들은 bn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원소들 중에서 제일 작은 놈을 우리는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bn에서 제일 작은 원소는 2n제곱 플러스 2고 an에서 제일 작은 원소는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니까 2n제곱 플러스 2와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중에서 뭐가 더 작은지 판단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가 더 작은지 판단을 하기 위해선 이렇게 뒤에 거를 빼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n제곱 빼기 3n이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문제에서는 f4부터 즉 n이 4보다 클 때 이 k의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y는 n제곱 빼기 3n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아래로 블록하고 0과 3에서 만나는 2차 함수 꼴인데 이 n이라는 축이 4보다 클 때는 얘가 무조건 양수가 나오게 되죠. 4에서는 양수값. 이 두 개의 식을 뺐더니 양수가 나온다는 소리는 결국에 2n제곱 플러스 2가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최소값이니까 이거 둘 중에서도 제일 작은 우리는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가 fn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fn은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다 라는 것을 구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k는 fn분의 1이라는 이 값을 구하는 거니까 얘는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 얘는 부분 분수로 쪼개주시면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로 쪼개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F4부터 F9까지를 이제 이 식에다 대입을 한번 해보면 먼저 n을 4부터 한번 대입을 해보면 5분의 1 빼기 6분의 1에 더하기 5를 넣으면 6분의 1 빼기 7분의 1 그래서 쭉 해서 9를 넣으면 10분의 1에서 11분의 1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6분의 1, 7분의 1, 10분의 1까지는 다 날아갈 거니까 따라서 5분의 1에서 11분의 1을 뺀 게 k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k에다가 110을 곱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이니까 110을 곱하면 22 빼기 10 해서 답은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뭐 집합의 간단한 조건 제시법을 해석을 해서 제일 작은 원소를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원소는 대소 비교를 통해서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라는 것을 알아냈다면 k값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더텅 118번 문제.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자. 그래서 gx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a보다 작은 부분은 유리함수 fx를 그대로 따라가고 a보다 큰 쪽에서는 유리함수를 평행이동하는 함수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음을 읽어보면은 실수 t에 대해서 이 y는 gx라는 이 그래프랑 y는 t라는 놈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뭐 유리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y는 t라는 뭐 선이 그러니까 지금 유리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가정했을 때 y는 t라는 선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지금 1개죠. 이럴 때는 이 ht를 1이라 하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ht라는 함수를 정의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ht가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냐면 ht가 1인 즉 이 y는 t라는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나는 그러한 t들이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8까지고 k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 그러니까 y는 t라는 놈이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8까지 요 사이에는 그래프가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겨서 한 점에서만 만나는구나. 그 다음에 K보다 큰 쪽, K보다 큰 쪽이면은 마이너스 8보다는 위쪽에 있겠죠. 만약에 K가 이렇게 밑에 있게 되면은 K보다 크다는 것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K는 적어도 마이너스 8보다는 위에 있을 거고, 그래서 이 K보다 위에 있는 함수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만 만나게끔 있는 거죠. 이 가운데에서는 이제 한 점에서 만나지 않게끔 해줘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 함수가 이렇게 생기고 또 뭐 이렇게 생기는 함수면은 이제 요거를 좀 지워보면은 네, 이렇게 생기면은 자 이런 지금 만약에 gx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이 모양은 이 t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x를 이제 fx에 대해서 해석을 해서 과연 어떻게 gx가 구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해설은 됐으니까 fx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유리함수는 항상 표준형으로 바꿔 써서 분석을 해야 되니까 분모는 x 빼기 a고 옆에 점근선은 플러스 b고 분자는 a, b가 남겠네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a는 양수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점근선은 x는 a고 y는 b라는 점근선을 갖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x는 a라는 어떤 점근선이 이렇게 있고 y는 b라는 점근선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리함수에서 중요한 거는 이 분자가 양수냐 음수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을 테니까 b가 먼저 첫 번째로 양수라는 것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만약에 b가 양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b가 음수면 어떻게 되겠느냐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b가 만약에 양수라고 가정을 해보면 뭐 적당하게 그냥 b가 여기쯤 점근선이 있다고 해보면 fx의 분자값, 지금 a가 양수있고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 분자값은 양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양수면은 유리함수가 일단 fx가 이렇게 생겼을 건데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a보다 작은 부분에서 fx를 따라간다고 했으니 a보다 작은 것은 왼쪽이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을 일단 지우고 왼쪽 부분을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부분을 그려주셔야 되는데 오른쪽 부분은 fx에서 플러스 2a만큼 플러스 a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a가 양수라는 것은 이 뜻이 뭐냐면 fx를 마이너스 2a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는 뜻이죠. 근데 a가 지금 양수라고 했으니 얘는 음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y축으로는 위쪽으로 양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fx라는 함수를 왼쪽 위로 평행이동한 함수가 바로 이 fx 플러스 a 플러스 a라는 함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만약에 a보다 왼쪽에 있는 이 함수를 왼쪽 위로 올려봤자 어차피 얘는 a보다 작은 함수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고,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될 함수는 뭐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함수를 왼쪽 위로 이렇게 움직여줬을 때 우리가 필요한 건 a보다 큰 쪽이니까 이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또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이야. 대충 뭐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그래서 a보다 큰 쪽은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8까지, 마이너스 9가 적당히 이때쯤 있다 하고 마이너스 8이 이때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지금 b가 양수니까 이렇게 될 거고 뭐 k가 어디 있는지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해보면 k가 그냥 여기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면 지금 마이너스 8과 9 사이에서 한 점에서 만나고 있지만 이 b와 마이너스 8 사이 요 부분에서도 한 점에서 만나고 있죠. 만약에 여기 y는 t라고 해주면 여기도 교점이 이렇게 한 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교점이 한 개인 부분은 이쪽 사이거나 k보다 큰 쪽에서만 발생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교점이 나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b가 양수일 때는 교점이 여기 안에서만 한 개가 나올 수 없으니까 얘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b가 이제 음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b가 음수라는 것은 이 분자 AB의 값이 이제 음수라는 것을 또 이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먼저 fx는 점근선이 a고 y의 점근선은 b인데 지금 분자 값이 음수니까 fx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될 겁니다. 근데 a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 위쪽 함수를 따라가니까 이 밑에 함수는 이제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밑에 함수는 지워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인데 이제 다시 이 a의 오른쪽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 함수를 다시 왼쪽 위로 올리는 그런 모양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함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a보다 큰 쪽은 이렇게 생긴 함수가 바로 유리함수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아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함수가 a의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빨간색 함수가 될 거고, a보다 작은 쪽은 이런 식의 함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제 이 함수가 또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8 사이에 이제 함수가 들어와야 되고, k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k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k보다 위쪽에서는 교점의 개수가 이렇게 한 개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만약에 이 빨간색 함수가 k보다는 이렇게 k를 넘지 못하는, 그러니까 k를 점근선으로 가지는 이런 모양이 됐을 때 k보다 큰 쪽에서는 교점이 여기 한 개만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이렇게 요 오른쪽 이 상황이면은 t가 k보다 클 때는 이제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8 사이에는 어떻게 될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 빨간색 함수를 밑으로 조금만 내려보면은 뭐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 함수를 마이너스 9부터 시작해서 이 k까지 증가하는 함수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8까지는 이제 교점이 하나만, 만약에 예를 들어 y는 t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교점이 하나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면은 또 괜찮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또 뭐냐면 만약에 이런 식의 y는 t라는 직선을 그었을 때 이 상태에서 y는 t라는 직선을 이쪽에다가 그었을 때 여기서도 지금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k가 k보다 큰 쪽, 이쪽 부분과 이쪽에서만 교점이 한 개만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 이건 문제가 뭐냐면 마이너스 8보다 큰 쪽에서도 교점이 한 개가 나온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t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런 t를 없애기 위해서 이 보라색 함수를 조금 더 밑으로 내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 함수를 조금 더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얘를 이제 연장을 한번 시켜주시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함수가 연장해서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여기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발생하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괜찮은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 함수가 점근선을 어디로 가져야 되냐면 이 b였던 이 점근선도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이 b라는 점근선을 정확하게 마이너스 8이라고 갖게 되는 순간 이 보라색 함수는 마이너스 8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함수가 될 거고, 지금 빨간색 함수는 점근선을 k까지만 하면은 이렇게 k까지만 증가하는 함수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9 사이에서는 y는 t와 교점이 1개이고 k와 마이너스 8 사이에서는 교점이 2개고 다시 k보다 큰 쪽에서는 교점이 1개가 가능하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함수는 이제 이런 모양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따라서 b는 마이너스 8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k라는 점근선이 뭐냐면 k라는 점근선은 이 빨간색 함수의 점근선이거든요. 근데 빨간색 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fx의 y축으로 플러스 a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예요. 지금 fx는 b라는 값을 점근선으로 갖고 있는데 y는 b라는 값을 점근선으로 갖고 있는데 얘를 플러스 a만큼 평행이동을 한 게 점근선이니까 요 k라는 점근선이 y는 a 더하기 b라는 점근선이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라는 값이 바로 k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아내게 된 겁니다. a 더하기 b는
k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빨간색 함수는 또 어디를 지나고 있냐면 a, -9를 지나고 있죠. a, -9를 이 빨간색 함수가 현재 지나야 된다 라는 조건까지 이용을 해주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은 a, -9를 여기 밑에 함수에다가 대입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이제 좀 지저분하니까 a, -9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보면 f3a 플러스 a가 -9다. 이제 f3a가 뭔지는 이제 요것을 여기 식에다가 3a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3a를 넣어주시면은 2a분의 b는 -8이고 -8a 그 다음에 플러스 b인데 -8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를 평행이동을 또 해야겠죠. 플러스 a를 또 해주고 이거 좀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너무 헷갈리게 풀지 말고 좀 천천히 풉시다. 먼저 fx 더하기 2a 더하기 a라는 함수를 그냥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여기 식에다가 x에다가 2a를 더하면 되니까 x 플러스 a분의 ab 플러스 a 플러스 b라는 함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함수가 a, -9를 지나고 있으니까 a, -9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9는 2a분의 b는 -8이니까 -8a 플러스 a 빼기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는 0이 아니니까 약분을 시켜주시면 a는 -9 더하기 8에 -4에 넘어가면 플러스 4. 그래서 a는 3이라는 것을 알아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a가 3이고 b가 -8이었으니까 a 더하기 b인 k는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a 값, b 값, k 값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a 곱하기 b 곱하기 g-k 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g-k만 구하면 되죠. g-k라는 것은 g에 이제 5를 대입한 값을 구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가 지금 3인 거니까 이 5라는 값은 여기 a가 지금 3인 거죠. 이 a가 3인 거니까 5는 이제 이 밑에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g5라는 것은 f5 더하기 2a 더하기 a의 값을 구하라는 건데 a는 3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f11 더하기 3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f11을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니까 f11은 뭐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집어넣어주면 11 빼기 3분의 마이너스 88 더하기 3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은 8로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11 더하기 3 따라서 마이너스 8이라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G5가 마이너스 8이니까 따라서 A 곱하기 B 곱하기 G-K는 3 곱하기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8 해서 답은 88, 64 곱하기 3은 19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이제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이 gx라는 함수가 유리함수를 어떻게 평행이동을 해서 이 다음과 같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찾아보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건 제시법을 해석하는 것이 제일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 제시법을 잘 해석을 해서 문제를 잘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리함수 최고 난이도 마지막 119번 문제. 먼저 문제부터 읽어보면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와 그래서 이 fx는 일단은 아래로 블록하게 생겼고 다음에 x가 5보다 작은 쪽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있다. 그래서 gx는 유리함수죠. 그래서 일단은 fx, gx가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이제 다음이 문제죠. 3보다 작은 실수 t에 대해서 t와 t 플러스 2 사이인 x에 대해서 f 합성함수 gx의 최소값을 ht라고 할 때 ht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좀 어려운데 일단은 이 소리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정역이 그냥 움직인다는 거예요. t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t가 0이면 정역이 0과 2 사이인 거고 예를 들어 뭐 t가 2면은 정역이 2와 4 사이다. 그래서 뭐 t가 이제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정역이 바뀐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역이 바뀌는데 정의역이 바뀌니까 당연히 값도 바뀌겠죠. 그래서 값이 막 바뀔 건데 그 중에서의 우리는 최소값이 이제 요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 fx, gx가 어떻게 생긴 거냐 이제 그것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오른쪽에 써둔 이 필수 개념 두 가지를 알고 넘어가셔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보면은 아래로 블록한 이차 함수의 최소값은 정의역이 함수의 축을 포함할 때는 일정한 값을 갖고 축을 포함하지 않으면 축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이 최소값이다. 그래서 이 소리가 뭔지 설명을 한번 드리면 이제 아래로 블록한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의역이 지금 문제에서 t와 t 플러스 2라고 돼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t와 t 플러스 2라는 정의역으로 잘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의된 함수가 될 겁니다. 여기 빨간색 함수가 이제 요 2차 함수인데 요 2차 함수의 최소값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 꼭지점 이 꼭지점의 y좌표 값이 바로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가 만약에 정의역 t 플러스 2라는 요 구간이 만약에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였다고 해도 여전히 만약에 정의역이 축을 포함하고 있으면 항상 최소값이 여기 꼭지점의 y좌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정의역이 다시 뭐 이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해도 여전히 이 축을 포함하고 있다면 최소값이 일정하다. 여기서 일정하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아, 일정하구나. 근데 만약에 이 정의역 t 플러스 2라는 이 정의역이 이런 식으로 함수를 벗어나게 된다면 이것에 대한 2차 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함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t와 t 플러스 2가 이쪽으로 써질 건데 여기서의 최소값은 항상 축에서 가까운 부분에 이 t에서 최소값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약에 축의 왼쪽 부분이 t와 t 플러스 2로 정의역이 쪼개진다면 이쪽 함수는 t부터 t 플러스 2까지 생길 건데 이렇게 생길 건데 이쪽에서의 최소값은 t 플러스 2 이것도 역시 축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이 최소값이다. 가장 가까운 부분이 최소값이다 라는 것이 이제 요 첫 번째 개념입니다. 이제 2차 함수 1학기 중간고사 때 2차 함수를 잘 공부를 했다면 이제 요 개념을 아마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중요한 건데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속함수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지금 y는 fgx라는 이 합성함수가 있을 때 속함수는 정의역은 속함수다. 그러니까 지금 gx가 속함수다. 그래서 정의역은 gx로 판단을 하고 치역은 겉함수로 판단한다. 겉에 있는 함수가 지금 fx니까 치역은 fx로 판단한다. 요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개념을 써서 요 1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fx, 아래로 블록한 이 fx가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 치역이라는 사실을 얘는 치역을 담당하는구나. 요 fgx의 치역을 담당하는 거구나. 그래서 fgx의 어쨌든 값이라는 것은 역시 치역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fx가 정의역이 gx일 때 언제 최소값을 갖느냐. 그러니까 이 아래로 블록한 함수의 최소값이 그냥 어디냐. 이제 요것을 최소값이 어디냐. 얘를 판단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일반적으로 x축이 아니라 정의역이 gx일 때 이제 요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gx라는 것을 한번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의역을 담당한다. 그래서 gx부터 한번 그려보면은 gx는 일단은 뭐 그리기는 쉽죠. 일단 x축이 있고 이거의 점근선은 x는 5라는 점근선을 이렇게 가질 거고 다음에 적당히 y축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함수는 이제 y는 1이 또 점근선이 되겠죠. y는 1이 점근선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y는 1.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5보다 작은 쪽에서 그러니까 5보다 이 왼쪽 이 부분에서만 정의된 함수를 그려주시면 되니까 gx는 여기 1,5가 점근선의 교점이고 분자가 지금 음수죠. 마이너스 2니까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gx에서 뭐만 필요한 거냐면 gx라는 것은 치역이죠. 우리가 gx라는 치역이 필요한 거니까
이쪽 부분, 이 y 값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gx의 치역은 뭐냐면 1보다는 큰 쪽이 이제 치역이죠. 그래서 gx는 1보다는 크고 이제 계속 무한하게 커지는 놈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fx라는 요 아래로 블록한 함수의 최소값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gx라는 정의역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gx라는 정의역이 필요하다. 근데 gx는 어디서부터 필요한 거냐면 1부터 필요한 것이야. 이렇게 이제 문제를 요약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최소값을 이 박스에 맞춰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HT 가조건 보면 HT가 뭐 T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풀 때는 먼저 그냥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은 문제를 이해하기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T가 1보다 작으면 요 위에 걸 만족시킨다고 했는데 나조건을 보시니까 나조건은 T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요 위의 조건을 만족한다는 뜻이니까 한번 이 나조건을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T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이제 T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 X의 정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gx라는 값이 필요한 거니까 g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어떤 값을 가지는지 이제 구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gx 여기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여기다가 1을 넣어주면 되니까 얘는 2분의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얘는 2분의 3. 그래서 gx는 2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을 것이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시면은 마이너스 1을 이제 또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면 그 값은 3분의 4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gx는 3분의 4보다는 큰 것이다. 그래서 이 gx, y 값이 이 fx의 정의역이 가로에 있는 이 정의역이 된다는 뜻이니까 3분의 4는 적당하게 이쯤 이쪽 3분의 4가 있을 거고 뭐 2분의 3이 이렇게 있을 건데 그럼 정의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잘리는 함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의 최소값은 보니까 2분의 3일 때가 최소값이죠. 2분의 3일 때가 최소값이야. 근데 2분의 3일 때가 언제냐면 2분의 3이라는 값은 2분의 3이라는 값은 1을 넣었을 때 g1의 값이랑 똑같은 거고 3분의 4라는 값은 g-1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g-1과 g1이라는 값인데 최소값은 g1, 이 g1이라는 곳에서 최소값을 갖고 있죠.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이면 fg1이 최소값이 ht, 그러니까 얘가 h-1이라는 소리니까 t가 1보다 작은 쪽이라는 것은 최소값이 항상 이 오른쪽,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함수의 이 가장 오른쪽에 생기는 건데 이 오른쪽이 뭐냐면 축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이다. 축이 적당히 이쯤이라고 하면은 축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이야. 그래서 t가 1보다 작은 것은 축의 왼쪽 부분이야. 얘는 gx의 정의역이 축의 왼쪽 부분이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fx라는 것은 2분의 3을 집어넣었을 때 g1이라는 값을 얻게 되니까 fx는 2분의 3, 여기가 2분의 3이 아니라 g1을 넣었을 때 7을 갖는 거죠. 7을. 그래서 여기를 7이라는 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fx는 2분의 3, 7을 지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 7은 요 나의 값, t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최소값이 7이야 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최소값이 7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이너스 1인 것에 대한 해석을 다 했으니까 이제는 t가 1부터 3까지일 때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지워봐서 만약에 t가 1일 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t가 만약 1이면 x는 1과 3 사이에 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의역을 우리는 구해야 되니까 gx는 1에서 2분의 3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g1은 2분의 3일 거고 gx는 2분의 3보다는 크면서 3을 넣어보면 이쯤이 되겠죠. 3은 적당히 이쯤이 돼서 여기 3을 넣어보면은 여기는 2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gx는 g3이 이제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gx는 2분의 3부터 2까지야. 그래서 gx는 여기 2분의 3부터 뭐 2까지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의역이 지금
이 정의역이 fx를 어떻게 포함하고 있을 건데, 뭐 예를 들어 2분의 3부터 2까지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겠죠. 2까지부터 2분의 3까지. 근데 요 함수의 최소값은 6이라는 숫자로 고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 1번 개념 보시면 일정한 값을 가질 때는 최소값이 일정한 값을 가질 때는 축을 포함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t가 1부터 3까지인 것은 축을 포함하는 거야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값이 최소값이 6으로 일정하다는 것은 요 y값이 6으로 일정하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fx가 꼭지점의 x좌표가 2고 꼭지점의 y좌표가 6이니까 fx를 k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6이라고 쓸 수가 있고, fx가 2분의 3,7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2분의 3,7을 요 fx에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4분의 k 플러스 6은 7이니까 따라서 k는 4라는 식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fx는 k 곱하기 x 빼기 k가 이제 4라고 구했으니까 fx는 4 곱하기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6이라 쓸 수 있고, 우리가 지금 f5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5는 4 곱하기 5 넣어주면 여기가 3이죠. 3의 제곱 9 더하기 6 해서 답은 40이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1번, 2번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fx라는 함수의 최소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해서 fx를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제 아주 어려우니까 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문제의 답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여기서 좀 끊기가 좀 이상하고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면은 이 t가 3보다 작은 쪽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t가 2면은 얘는 x가 2부터 4까지라는 소리고, 2부터 4까지는 g2부터 g4까지라는 소리가 될 거예요. g2는 뭐냐면, g2는 여기 gx에다가 2를 대입해 주시면 되니까 얘는 3분의 5라는 값이 나올 거고, 4를 이제 x에다 넣어 보시면 여기는 3이라는 값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gx는 3분의 5보다는 크고, 여기 4, 그 다음에 4보다는 작게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정의역, 지금 gx가 정의역인 거죠. gx는 정의역인데 이 정의역은 어디를 포함해야 되냐면 축을 포함해야 돼요. 왜냐면 이 ht 값이 일정하니까. 그래서 지금 3분의 5부터 4까지도 항상 요 2라는 값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3분의 5는 적당히 이쯤일 거고 4는 이쯤일 거니까 3분의 5랑 4라는 정의역도 이 2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t를 조금 더 한번 늘려보도록 하죠. t를 이제 여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t가 지금 3보다는 작다고 그랬으니까 t를 아주 크게, 그러니까 2.9999 얼마라 이렇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는 2.9999 얼마보다는 크거나 같고 4.9999 얼마보다는 작거나 같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x가 5에 다가갈수록 이 gx는 무한대로 커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gx는 무한대보다는 작을 것이고, 2.9999라는 것은 이 3을 넣었을 때 2라는 값보다는 작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gx는 1.9999 얼마보다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9999 얼마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다라는 것은 2보다는 작은 부분부터 이 gx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정의역이 요만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의역이 항상 어디를 포함하고 있냐면 이 축, 2라는 요 축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의역이 축을 포함하고 있으면 최소값이 항상 꼭지점의 y좌표로 일정하니까 이 t가 1부터 3까지에서는 항상 축을 포함하고 있어. 근데 그 축이 어디가 되냐면 2인 것이야. 그래서 축이 2니까 축의 x좌표가 2여서 x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때 최소값은 여기서 문제에서 6이라고 했으니까 y값은 6일 것이야. 그 다음에 이 나조건을 풀어보니까 fx는 2분의 3,7 여기를 지나야만 해. 그래서 2분의 3,7 여기다 대입을 해보시면은
이 k 값이 4라고 최고차항 계수가 나오니까 fx를 이렇게 구할 수 있었고, 구하고자 하는 이 f5의 값은 40이야. 이렇게 답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뭐 엄청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고 얘기할 수도 없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요 1번, 2번의 개념. 그러니까 1번은 이제 1학기 때 배운 내용이죠. 1학기 2차 함수, 1차 지필평가 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이제 요거를 이해하고 넘어왔어야 되는 거고, 이제 저번 함수 파트에서 합성 함수의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은 요 2번 개념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1번 개념과 2번 개념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요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합성함수를 묻는 문제는 앞으로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수능에서도 충분히 아주 어려운 문제로 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요 문제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합성함수 개념과 이차함수의 개념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그리고 유리함수까지 이제 섞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유리함수 최고 난이도 문제풀이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